이제 강목별 세무 조정합니다. 강목별 세무 조정. 첫 번째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인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임직원의 퇴사퇴직 목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죠. 내부 정리 수단이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은 둘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합니다. 총 금액의 5%가, 그 다음에 추계액의 25%에서 이제 기타를 뺀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둘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합니다. 총 금액 기준에 의한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총 금액을 불러오기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를 직접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에서는 불쌍히 되는 것들을 다 제외시키는데, 첫 번째 이제 제외시켜야 될 게 혹여 부자 급여가 급여 처리돼 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인정하지 않냐는 급여니까 그 금액을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기회형 연금 가입자에 대한 급여가 있어도 또는 납입할 때 전액 기용처리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충 설정할 때 제외시킵니다. 세 번째 순금불상일 때는 즉 비용처리 안 되는 상해 한도 초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즉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든지 장기요양보험료는 인정하니까 그것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8번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종목물에 대한 급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번 금액은 규정이 없는 1년 미만자에 대한 급여를 이제 금액을 적고 이제 제외시키는데, 규정이 있으면 1년 미만자도 대충 설정하고 상계시킬 수 있죠. 그러나 규정이 없으면 설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규정이 없어도 대충 다 상계할 수도 있고, 급여 처리도,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다 가능한데, 설정은 규정이 있는 것만 설정 가능하죠. 그래서 규정이 없다 그러면 18번 안에 금액을 기재해서 빼주면 되겠고, 이렇게 나온 금액 6,500만원을 이제 1번으로 보내서 1번에 금액을 적고, 그 다음에 이 금액 곱하기 설정률 5% 해서 한도액 3,250만원을 산출합니다. 두 번째 이제 추계액 기준에 의한 한도를 계산합니다. 추계액 기준에 의한 한도는 20번 여기에 이제 기재하는 건데, 2번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그 금액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메뉴는 원천징수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의 데이터가 불러와서 이제 표시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금액이 이제 자동 계산된다고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계액에 이제 금액이 계산되면 이 추계액 곱하기 25%, 올해 같은 경우 25%죠. 매년 20%, 그 후 15 해서 2016년에는 5%로 0%로 그래서 이제 없어지고 외부 적립 수단만 인정되죠. 내부 적립은 이제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5% 곱해서 나온 금액이 369796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 나오면 11번 도해주는데, 11번은 퇴직금 전환금입니다. 퇴직금 전환금은 99년 이전에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이제 납부액이 있으면 국민연금 전환금, 국민연금 전환금 또 국민연금 납부액 이렇게 말하죠. 그 금액이 있으면 도해줘서 하는데 계산할 때 계산대로 해야 됩니다. 도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12번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급을 제외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율이 매년 5%씩 감소함에 따라서, 즉 추계액 설정을 추계액 기준에 의한 한도 설정할 때 우리 이렇게 하죠. 추계액에서 설정된 금액 빼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면 설정, 마이너스면 이제 환율인데, 이렇게 이제 앞에 추계액 곱하기 율 해서 이제 나온 금액이 매년 5%씩 감소하다 보니까, 즉 다른 거는 일정한데 매년 이 율이 5%씩 감소하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금액이 나옵니다. 즉 설정률 감소에 따라 환율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세법이 총칙 금액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추계액 12번까지 작성했으면 13번 누적 한도액이 나오고, 누적 한도액이 나오면 이제 둘 중 작은 것, 즉 13번과
3번 좀 작은 거에서 하는 계획을 이제 구합니다. 그 전에 이제 장부상 설정된 잔액을 이제 장부상 설정된 잔액에서 기타 가감한 금액을 이제 조합해서 이제 세무상 설정된 잔액을 구해야 되는데 4번 다시 봅니다. 4번은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잔액조회를 통해서 바로 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충당금 기초 잔액 단기 설정 500만원 여기서 이제 보이시죠, 그죠? 이 금액을 이제 참조해서 해당 금액을 넣으시면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5천만원 기초금액 넣고, 그 다음에 학점기여금 거 뺍니다. 학점기여금 건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다 비용 인정 받았기 때문에 충당 설정할 때는 다 빼준다. 그 다음에 6 한입에 있으면 그것도 이제 빼줍니다. 한입액은 연도 중에 이제 발생한 것만 빼는데 올 말 결산을 했다든지 분기 결산 했다 그러면 연도 중에 한입액이 있겠죠? 그걸 빼주고.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물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빼주는데 이 충당금 부인 물계획은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 금액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다는 거. 대입부 충당금 해서 4,700 기초금액이 있죠? 이 부인액이 여기 7번 안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8번 금액은 당기중 퇴충 감소액인데, 즉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퇴충과 상계하겠죠. 그 상계액을 8번 안에 넣어서 8번, 9번 차감액을 구하는데, 9번 차감액이 이제 플러스일 때는 문제될 게 없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이런 경우에 발생하죠. 세법상 설정액이 뭐 100만원인데 회사가 뭐 150만원 설정했다 그러면 50만원이 추가 설정된 겁니다. 그러면 세법이 50만원을 부인할 거고, 부인한다 그러면 그 50만원이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 기재될 거고, 이 금액 내에서, 즉 150만원 내에서 회사가 퇴사가 발생했을 때 상계시켜 없앴다 그러면 50만원이 이제 단기 중에 설정된 후에 지급된 걸로 세법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금액이 마이너스일 때는 추가 설정 후에 지급된 걸로 보셔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 필요한게 산입해서 비용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와서 한도율과 비교한 다음에 한도 조회를 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이제 충당금 조정면세서 받고 연금 조정면세서로 갑니다. 연금 조정면세서. 이 연금 조정면세서는 외부 적립수단이고 이것도 퇴사 대비 목적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이 연금 조정면세서는 둘 중 작은 것을 한도합니다. 추계액 기준, 즉 25%는 내부 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이제 비용 처리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75%를 여기서 이제 비용 인정받는데, 추계액의 75% 그 한 금액에서 충당금 설정된다는 데고, 나머지 75% 정도의 금액이 이제 추계액 기준에 의한 한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잔액 기준에 의한 한도 둘 계산해서 둘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해서 이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초예치금인데, 기초예치금은 잔액조에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186번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금액을 이제 적게 되는데, 기초금액이 500 이렇게 돼 있고, 증가가 300이네요. 증가는 뭐 납입액이겠죠? 기초 500, 납입액 증가해서 확인했으니까 금액을 적습니다. 기존 예치금 수령 및 해약 계획인데, 이 수령 및 해약은 뭐 퇴사자가 발생했거나 기타 해급을 했을 때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23번 금액은 없을 거예요. 다음에 24번 퇴직연금 예치금 납입액은 기준에 납입한 거 300만원 아까 하긴 했죠. 이렇게 하니까 기말 예치금 잔액은 800이 될 거고, 이 25번 800이 다시 16번으로라서 그대로 적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승무원입반, 즉 장부상으로 기초에 그 비용 처리한 거나 장부상으로 안 했다 그러면 신고 조정으로 이제 소금액준을 학교에서 비용 처리한 것을 17번에 기재해서 이제 떨고 먹습니다. 회사가 기초에 있던 예치금 전액을 이제 신고 조정으로 500만원 비용 처리했다.
보고 500만원 전체를 다 집어내 넣었으면 결산 조정했던 신고 조정했던 다 비방을 다 비용 처리 해야죠. 이렇게 했을 겁니다. 500만원 부인의 당연히 제 식구 해약이 있으면 해약 수령이 있으면 당연히 적습니다. 위에도 없었죠. 23번하고 29번 동동. 그래서 21번 금액 삽입한 다음에 이제 퇴직보험료 등 보험료 조정으로 갑니다. 추계액 나왔고 예치금 잔액 나왔으니까 이제 둘 중 작은 것을 한도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17번 추계액은 충당금 조정명세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상 추계액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설정된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이 5,500 기초가 5,000 단기 설정이 500에서 5,500 그런 거 합의했었어요. 그 다음에 합정기획 거 빼준다 그랬죠. 부일에 또 해서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한도액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예치금 잔액 기준에 의한 한도에서 이제 나온 것 그 금액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것 즉 300만원이 필요금비 상입 대상 부담금으로 다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그 다음에 9번 금액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것 다시 한번 다시요. 11번 금액과 12번 중 작은 것 11번과 즉 단기 필요금비 통합도액 이 금액과 그 다음에 12번 필요금비 산입 대상 부담금 즉 연금 기준 한도액 중 작은 것이 13번 남 뜨는데 13번 남 즉 당연인데 비용 처리 가능한 금액으로 해서 이제 뜨고 회사가 전액 비용 처리 안 했다 그러면 이 금액 300만원을 소금액조정학급에서 직접 비용으로 떨굴 수 있어요. 이거는 신고 조정에 의한 이제 비용 처리 방법이 인정되는데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결산을 반영 안 했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게 내용입니다. 연금에 대해서 봤고 다음은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갑니다.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이 내용은 대손 대비 목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즉 수익 비용 대응 문책에 따라서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그 충당금 또는 대손금 조정의 적정성 여부를 여기서 이제 검토하게 되는 거죠. 순서는 먼저 대손금 조정 대손금 조정에서 이제 발생된 부인된 채권을 합산해서 이제 매출 채권 잔액 구하고 매출 채권 잔액에 맞는 한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당금 조정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대손금 조정인데 대손금 조정이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이제 일치합니다. 옛날에는 일치 안 했는데 최근에 다 일치 작업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일합니다. 대손사유 보시면 파상, 강제득템, 사망, 실종, 정리계획, 통일시 완성 이런 것들은 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떨면 뭐 이상 없습니다. 비만금액도 없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5번인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의 경간 부도공사 수표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의 경간 중소기업이 보유한 내상매출은 이 금액은 반드시 6개월의 경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도 수표 한 매당 1,000원의 비만금액 그 다음에 채무자당 1,000원 비만 남긴 다음에 떨궈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정할 때도 충당금과 상기했는지 충당금이 모자라서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했는지 그걸 잘 보셔서 26번에 넣을 건지 25번에 넣을 건지 조정하셔야 돼요. 조정하면 금액을 넣으면 다 26번으로 가니까 아니다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 한테 치면 당연히 25번 금액으로 금액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 금액 1,000원 남긴 다음에 이 비만 금액을 단기 금액으로 해서 보낸 다음에 이제 2번 조정으로 갑니다. 2번 조정은 위에서 이제 매출 채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금액과 합쳐서 세무상 채권 잔액을 구하는 걸로 한다. 2번. 여기서 이제 법인과의 차이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이 있던 없던 무조건 설정 대상 채권으로 이제 봤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과 관련 있는 채권만
설정 대상 채권으로 또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제외되는 건데,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첫 번째, 대여금이겠죠. 대여금, 뭐 장기, 단기, 상관없이 대여금. 두 번째 이제 고정보상 미수금이라든지, 세 번째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 있지만 작업 진행률에 의한 미수금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르쳐요. 작업 진행률에 의한 미수금은 완성됐을 때, 정말 그때 못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공사 미수금을 이제 설정 대상 채권을 하지만, 그게 작업 진행률에 의한 즉 도급금액 곱하기 공사 진행률에서 나온 그 금액은 완성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채권으로 보지 말래요. 그래서 넣지 말고 지나가는 거. 가지금 성격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 배송금 부인도 계획을 이제 보는데, 정기와 단기 나눠서 봅니다. 여기서 기말년대 배송금 부인도 계획은 정기와 단기 나눈다 그러는데, 정기 금액은 유보소득 조정명세상 금액을 확인해서, 기초금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을 정기만에 넣습니다. 여기서 연소한 매출 누락 2,150만원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2,150만원을 예상 매출분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단기 예상 매출분 1,000원은 비만금액 부인된 거 여기 넣고 합계로 가고, 그 다음에 18번에서 이제 재채권을 빼주는데, 일반적으로 알죠? 할인 넣은 배송, 그 다음에 업무 관련 없는 채권, 그 다음에 가지금, 업무 관련 특수관계자 가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8번 안에서 빼서 세무상 채권 19번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그 금액을 4번으로 가져옵니다. 4번에서 이제 설정률 1%와 배송 경험률 이런 큰 거를 곱해서 항계획을 계산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금융기간이 없기 때문에 2%짜리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죠. 2%짜리는 이제 법인에서 맞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손 경험률 맞춤줬는데, 대손 경험률은 이렇게 계산하죠. 분모, 분자, 분모, 정기만 세무상 채권자네. 여기서 정기만 들어간 거, 분자는 단기 대손금액, 단기 대손금액 한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크다 그러면 그 율이 이제 5번에 오는 거죠. 율이 5번에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필요인비 계산액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7번 필요인비 계산액도 주의하셔야 돼요. 법인에서는 필요인비 계산액이 둘로 해서 합쳐져 자동 계산되도록 되어 있죠. 보충액 플러스 순수한 절산재료 입력에 입력한 대손상각비에서 그게 이제 회사 계산액으로 뜨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인비 계산액이 이렇게 한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알아서 그걸 이제 합쳐서 규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법이 청약법에 의해서 이제 대손수단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버전도 안 가지고 기초 설정된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단기에 설정해야 될 대손수단은 전액 설정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법이 충당을 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기준과 차이가 있죠. 일반 기업의 기준은 남은 보충액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단계 설정할 전액을 설정하고 설정된 잔액을 환불시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말 배송 충당금 장부상 잔액이 단기에 설정돼야 될 필요인비 계상액으로 빠진다. 이제 7번 1187766둘은 당연히 기말 금액이 될 거라는 거 한번 조회해볼까요? 그래서 금액을 조회해서 297146921 플러스 216이 930 하니까 그 금액이 당연히 1187766 되겠네. 네,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금액을 넣었는데, 보충액까지 합쳐준다는 거, 설정을 플러스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한 대손 맞힌 게 7번. 이제 한번 조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9번 충당금 기초잔액을 구하는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충당금 기초잔액에 부인액이 있으면 빼고 있는 가능한 거죠. 법인 때는 부인액을 우측에서 이제 빼주는 난이 있어서 이제 자동으로 빼줬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난이 없으니까
알아서 이제 빼주라는 거죠. 대성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빼라는 거죠. 정기말 대성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정기말 대성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자동 추인사항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아까 전액 단기에 환입했기 때문에 부인액까지 환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에 이제 정기말 대성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전에 치우는 게 단위로 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조정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이제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적대비 조정으로 이제 가겠는데, 적대비 조정은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보도록 합니다.